오늘은 코로나19가 캐나다에서 발생한 지 꼭 2년째 되는 날입니다.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하지만 전문가 예상대로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며 5차 대유행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미크론 여파는 병원 입원 환자 급증으로 이어져 전국 의료 시스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감염자 급증에 격리자들이 폭증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드러나고 글로벌 공급 대란으로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행인 점은 코로나 백신 덕분에 위중증과 사망자 수는 이전보다 줄어든 겁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나와 재택 치료에도 진전을 보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달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찍고 진정되면서 엔데믹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발 대규모 감염이 자연 면역으로 이어지고 백신 접종으로 생긴 면역력 또한 몇 달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데믹이 되면 유행 규모와 범위가 제한적이라 상대적으로 인적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역을 회피하는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각주 정부가 봉쇄와 완화를 반복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했지만 캐나다 전국에서 32,9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에선 3억 5,500만여 명이 감염되고 560만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한편 각주별 병원 입원 환자 수는 온주가 4,008명으로 가장 많고 퀘벡 3,278명, 알버타 1,304명,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987명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전 6시 20분쯤 밴쿠버 다운타운 하버센터 안에 있는 팀홀튼 커피숍에서 벌어졌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받은 가해자는 20여 분 동안 조용히 앉아있다 피해자가 등장하자 일어났습니다. 거리를 두고 주시하던 가해자는 피해 남성이 자켓을 입으려 등을 보이자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와 등을 수차례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개월 전 멕시코에서 온 25세 피해 남성이 가해자를 알지 못하고 말을 건넨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난 가해자는 20대 초반으로 키 187cm에 말랐으며 검은색 짧은 머리이고 범행 당시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후드티에 검은색과 회색의 청바지, 크록스 앤 캐슬스 로고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흉기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5분경 에글링턴과 더퍼린 스트리트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이 40대 후반의 남아시아계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분 뒤에는 스카보로 마캄로드와 턱시도 코트에 있는 아파트 안에서 흉기 부상을 입은 30대 여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이 용의 남성 1명을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캐나다인의 기대 수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대 수명이란 지금의 사망률이 지속될 경우 특정 연도에 출생한 신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수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코로나19 여파로 기대 수명이 2019년 대비 7개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대 수명 통계를 시작한 19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은 1년 전 82.3세에서 81.7세로 감소했습니다. 남자는 8개월, 여자는 5개월 줄어 남자의 기대 수명이 여자보다 더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캐나다인의 기대 수명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이라고 통계청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는 또 캐나다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도 꼽혔습니다.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코로나19가 5.3%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첫 해 코로나 관련 사망자의 94.1%는 65세 이상이며 이들 중 절반이 84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암과 심장질환, 코로나19 사망은 고소득보다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40세 미만은 코로나 영향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약물 과다 복용이 많았습니다. 또 45세 미만에선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이전 360여 명에서 54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사망 원인의 4위는 사고사이며 뇌졸중과 당뇨, 폐렴과 알츠하이머, 간질환 등 만성질환이 상위 10위에 속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학생 결석과 교직원 결근율이 30% 넘는 초중고교가 3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석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면 수업을 시작한 지난주 금요일까지 337개 학교에서 결석률이 30%를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111개 학교는 결석률이 무려 50%를 넘었습니다. 또 28개 학교는 결석과 결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석률이 높은 학교로는 토론토 1곳과 노스베이 3곳, 페리사운드 2곳, 캐노라와 스터전풀스, 사우스리버에서 각각 1곳씩 나왔습니다. 이들 중 5곳은 기상 때문에 결석률이 높았다고 북부 지역 교육청은 전했습니다. 온주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 전체 학교의 0.3% 수준인 16개 학교가 휴교했습니다. 온주 정부는 교내 코로나 확진 상황은 공개하지 않지만 결석률이 30%를 넘는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 통지하며 주정부 사이트에서 학교별 결석과 결근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HQ 파인 식품회사에서 생산한 샌드위치와 버거가 리스테리아 식중독균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며 리콜했습니다. 리콜 식품은 퀄리티 패스트푸드 브랜드와 하이가드 파인푸드의 샌드위치와 버거류들로 2월 11일까지가 유효기간이며 140g들이에서 298g들이까지 다양한 크기로 전국에서 팔렸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아직까지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환경성이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역에 한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9일 연속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토론토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 2자릿수에 머물고 있으며 오늘 밤에는 기온이 영하 22도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아져 영하 30도까지 뚝 떨어져 매서운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에 다소 누그러지겠으나 체감 온도는 영하 2자릿수 기온에 머물 전망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는 오늘 밤 기온이 0도까지 낮아지겠지만 내일 다시 올라 이번 주 내내 낮 최고 기온이 영상 6도에서 7도, 밤에도 영상 1도에서 4도에 머물 걸로 환경성은 예상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오가는 운송 트럭 운전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국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프린스 루퍼트에서 시작된 시위 행렬은 프린스 조지를 지나 일요일 밤 알버타주 캘거리에 모였고 밴쿠버에 모인 두 번째 시위대도 캘거리에서 합류해 중부를 지나 오는 29일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백신 접종을 거부해온 안티백서들이 트럭 시위를 적극 지지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기금 모금에 지난 일요일까지 300만여 달러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트럭 운송협회 연합은 고속도로와 도로, 다리 등에서의 시위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며 오타와 연방의회 앞에서 평화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인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노스 조사 기관이 지난 21일에서 23일 사이
18세 이상 성인 1,0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0%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답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 답변을 내놨고 37%는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55세 이상의 찬성률이 72%로 높게 나온 데 반해 35세 미만은 절반 정도만이 찬성했습니다. 주별로는 온타리오 주민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퀘벡주와 대서양,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중부 지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에서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는 아직 없지만 앞서 퀘벡주가 $50에서 $100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